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합집합, 합한다는 느낌이겠죠. 교집합, 뭐 공통된 부분이다 이런 뜻이고요. 서로소는 이제 뭐 서로가 이제 뭐 같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합집합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으면 A와 B를 합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기호를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뭐 그 조건제시법으로 보게 되면은 X가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가 되면 된다. 이렇게 표시를 되어 있네요. 교집합이라는 거는 이제 A이면서 동시에 B인 걸 말하는 거니 공통의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얘는 이제 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이제 이렇게 뒤집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제 조건제시법으로는 X가 A의 원소야 그러면서 동시에 B의 원소도 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소는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우리는 A와 B를 서로소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서로소에 대한 개념은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두 수가 있었을 때 두 수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게 서로소라고 했잖아. 그치? 집합에서의 서로소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서로소라는 개념이 서로 뭐 다르다, 뭐 공통된 게 없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집합, 공통된 부분이 없을 때 우리는 A, B를 서로소인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그런 얘기야. 자,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A하고 A를 합한 거는 A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냥 뭐 당연한 얘기가 사실은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A하고 A를 합하면 당연히 A겠지. 그리고 A하고 A의 공통된 부분은 당연히 A겠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해놨어. A하고 이건 공집합이잖아. 그치? A하고 공집합을 더했어. 합집합은 이제 더한다는 느낌이니까 당연히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A하고 공집합하고의 공통 부분이 뭐냐? 당연히 공집합이겠지. 그 다음에 A하고 B를 합한 거는 A 입장에서 봤을 때 부분집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A하고 B를 합한 거는 B는 이제 뭐 부분집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거는 A이면서 B인 거야. 알겠지? A이면서 B인 거니까 다 걔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마찬가지로 B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교집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교집합은 공통된 부분이야. 알겠니? 이거를 얘들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집합이 이제 2개짜리하고 3개짜리가 나오는데 2개짜리 나오면 우리는 앞으로 무조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얘가 A집합이고 얘가 B집합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영역이 몇 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까? 4개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1번 영역은 순수한 A야. 순수한 A. 선생님 앞으로 그렇게 부를게. 뭐라고? 순수한 A야. 그 다음에 여기는 2번 영역은 A와 B의 교집합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3번 영역은 뭐라고 보시면 돼? 순수한 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영역은 A도 B도 아닌 거를 말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 조금 연습하시면 됩니다. A가 뭐예요? 1과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A와 B 교집합은 뭐가 되겠어? 2번이 되겠지? 그럼 1번, 2번하고 2번에 합하라. 그러면 당연히 1번, 2번이니까 A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좀 체킹하면서 여러분이 하시면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A라는 거는 1번, 2번이고요. A와 B 합집합은 1번, 2번, 3번이고 그거의 공통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1번, 2번이니까 1번, 2번은 A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집합과 차집합입니다. 여집합이라는 거는 여자가 남을 여자야. 남을 여. 한자로 남을 여. 알겠지? 그리고 차집합이라는 건 이제 뭐 빼기 어떤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차집합만 여러분이 조금 개념을 잘 잡으면 됩니다. 여집합은 별거 없어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이게 A집합이야. 그럼 A가 아닌 것들을 내가 나타내고 싶을 때가 있겠지, 그치?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A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C를 붙여가지고 나타내겠다. 뭐 그냥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럼 얘는 뭐냐? A가 아닌 거를 말한다 그 얘기야. A가 아닌 거는 당연히 전체에서 A를 뺀 게 바로 얘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죠? 조건제시법으로는 전체 집합에는 속하지만 A에는 속하지 않는 걸 갖다가 우리가 A의 여집합이다라고 하고요. 차집합이라는 거는 이제 차야, 백이거든? 근데 이제 백이라는 게
이 수에서의 빼기하고 집합에서의 빼기는 좀 달라요. 수에서의 빼기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계산인 거에 비해서 집합에서의 빼기는 자, A에서 만약에 B를 뺀다라고 하면 A에서 B를 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빼는 거냐? A에서 정확히 말해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는 거야. 예를 들면 A집합이 1, 2, 3이 있고요. B집합이 3, 4, 5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알겠어? 그럼 A에서 B를 뺀다라는 거는 뭐냐면 A에서 A와 B의 공통인 거를 뺀다 이런 얘기야. 빼고 남은 거를 말하는 거야. 당연히 4, 5는 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는 사실은 앞에 것에서 뒤에 걸 빼는 개념인데 집합에서의 빼기는 그게 아니에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는 게 아니라 앞에 거에서 앞에 거와 뒤에 거에 공통된 거를 뺀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A차 B는 순수한 A를 찾는 거야. 그냥 A에서 A와 B의 공통된 거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얘가 1번, 2번, 3번 이렇게 4번이라고 보시면 A차 B는 얘들아 몇 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B차 A는 몇 번이라고 볼 수 있어?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차집합은 순수한 A, 순수한 B를 찾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왜 그러냐면 숫자에서처럼 뭐 그런 개념이 아니야. 앞에 거와 뒤에 거에 공통인 거를 빼는 거니까 순수한 앞에 것만 남는 상황이 되겠구나. 이게 차집합이에요. 자, 뭐 보기 문제 여러분 천천히 풀어보시면 되고요.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입니다. 자, A하고 A가 아닌 거의 교집합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해놓고 얘들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자, A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야. 알겠지? 그럼 당연히 얘는 1번이고 얘는 2번이잖아. 1번과 2번의 공통 부분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는 공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1번이고 얘는 2번이죠. 그쵸? 이렇게 영역으로 나눠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생각하기가 훨씬 더 단순해집니다. 굉장히. 그래서 1번하고 2번 더했더니 얘는 뭐가 됐어? 전체가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아닌 거야. 전체 집합은 1번, 2번이잖아. 1번, 2번이 아닌 거니까 당연히 공집합이 될 것이고요. 공집합이 아닌 거니까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거야. 그쵸? 약간 한국식의 말장난. 아닌 거 뭐야? 그냥 A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같이 있으면 그냥 두 개 그냥 삭제해주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에서 A를 빼면 당연히 A 여집합이 되겠지. 맞습니까? 이것만 좀 잠깐 잘 체크해 봅시다. 이것만. 자, 이거는 뭐냐면 A에서 B를 뺀다라는 건 쌤이 뭐라고 이런 게 말씀드렸어요? 순수한 A를 찾는 거라 그랬지. 영역으로 보면 몇 번 영역입니까? 자, 1, 2, 3, 자, 4, 전체 A, B. 몇 번 영역이죠? 1번 영역이야. 맞죠? 자, A는 몇 번 영역입니까? 1번하고 2번 영역이 되겠지. B가 아닌 거는 B가 2번, 3번이기 때문에 1번하고 4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두 개의 교집합은 공통인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네는 없어지고 누구만 남겠어? 1번만 남겠지. 그치? 결론적으로 A차 B는 교집합과 여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차집합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교환 법칙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A차 B하고 B차 A가 같겠니 다르겠니? 당연히 다르지. 왜 그러냐면 얘는 순수한 A를 찾는 과정이고 얘는 순수한 B를 찾는 과정이잖아. 두 개가 같을 수가 없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집합의 연산이라는 걸 할 거거든. 연산하다 보면 당연히 교환 법칙이 필요할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런데 합집합이나 교집합은 A 교 B나 B 교 A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왜냐면 얘는 A하고 B의 공통된 부분이니까 2번을 말하는 거고 얘는 B하고 A의 공통된 부분이니까 2번을 말할 거니까 서로 이렇게 바꾸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교환 법칙이라고 불러요. 얘는 교환 법칙이 돼. 알아듣겠니?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안 되는 차집합을 갖다가 교환 법칙이 되는 이 친구로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바꾸기도 한다라는 거야. 근데 실제는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직관적으로 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체크하면 돼. 자, A 차 B가 있으면 이게 이제 교집합하고 여집합으로 바꿀 건데 어디가 앞에 오고 어디가 뒤에 오냐? 당연히 앞에가 이렇게 오고요. 뒤쪽에 뭐가 붙는다? 여집합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알겠지? 왜냐면 교집합 같은 경우는 교환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뭘 기억하셔야 되냐? 여집합이 어디에 붙느냐가 중요한 거야. 알겠어? 차집합의 뒤쪽에 있는 집합에 여집합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내가 뭐라고 바꿀 수 있냐? 앞에 것 빼기 뒤에 거를 무조건 바꾸시면 안 되고요. 여집합이 없는 쪽에서 여집합이 있는 쪽을 뭐 한다? 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알아들으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집합의 연산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 차집합은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교집합과 여집합이 있는 것들은 차집합으로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같은 표현이라고 되어 있고요.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이런 식이란 얘기가 되겠지. 이런 것도 여러분 이거를 무턱대고 암기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1, 2, 3번 하셔가지고요. 내가 뭐만 할 수 있으면 돼? 아, 그렇구나. 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이거 보면 A하고 B 교집합이잖아. 그치? A는 1번이죠. B는 몇 번입니까? 1번하고 2번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1번하고 1, 2번의 공통된 부분은 1번이니까 그게 A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 좀 체크를 좀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좀 더 빠르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A가 B에 일단 어쨌든 완전히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완전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은 당연히 A, B 중에 작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 B를 합친 거는 합쳐봤자 뭐가 되겠어? A가 B에 완전히 들어가 있으니까 B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공집합이 되겠지. 집합은 마이너스 개념이 없어요. 알겠지? 내가 있는 거에서 앞에 거와 뒤에 거에 공통된 거를 빼는 거기 때문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A에서 A, B의 공통된 부분은 A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빼기 때문에 공집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A.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봐봐. 생각해봐. 단순해. 여기 이렇게 붙었어. 자,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그치? 그러면 A 아닌 게 많겠니? B가 아닌 게 많겠니? A 아닌 게 많죠. 이걸로 보시면 돼요. A 아닌 거는 뭐예요? 2번, 3번이죠. B가 아닌 거는 몇 번밖에 없습니까? 3번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많이 앞으로 계산 쓸 거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돼. 이러한 조건이 있는데 여집합이 붙으면 당연히 얘가 뭐한다? 포함관계가 뒤바뀐다 라는 거. 그리고 이런 걸로 숫자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적으로 당연한 거야. A가 B에 들어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그것들이 아닌 거는 당연히 바뀌겠지. 예를 들어서 앞에서부터 내가 만약에 전교 반에서 5등을 했어. 그럼 앞에서는 5등이잖아. 그럼 뒤에서는 당연히 몇 등이 돼? 뭐 30명이면 25등이 되겠지. 이런 말이 되는 거지. 5등하고 10등이 있으면 앞에서 볼 때는 내가 더 빨라. 그러니까 뒤에서 내가 더 빠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조금 암기해서 사용하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뭐 바로 내일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이 나중에는 한번 좀 더 짚어줄 건데 그냥 이걸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A가 아닌 거야. 그치? A가 아닌 거는 뭐가 되겠니? A가 아닌 거는 2번하고 3번이 되겠지. 거기에다가 B를 합쳤으니까 B는 1번하고 2번이 되니까 합쳤으니까 얘는 1, 2, 3번이 되니까 전체 집합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는 얘가 아무리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영역을 번호로 매겨가지고 그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이따 뒤에도 문제 나오겠지만 어떻게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그냥 그거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셨어요?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는 거는 서로소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마찬가지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이라고 영역 표시만 해주시면 되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냥 A라는 거는 1번이잖아. 그치? B가 아닌 거는 1번하고 3번이니까 당연히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너무 막 깊이 있게 막 이거를 막 심사숙고할 필요성은 없어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영역 표시해가지고 아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만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돼? 체크할 수 있으면 돼. 뭐 이런 거 좀 봅시다. 이런 거 좀 복잡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A가 아닌 거는 뭡니까? 2하고 3이지. 그래 안 그래? 근데 B가 아닌 거는 뭐가 되겠어? 1번하고 3번이에요. 쌤이 차집합은 뭐라 그랬냐? 앞에 거에서 앞에 거와 뒤에 거에 공통으로 있는 것만을 빼는 거야. 그래서 차집합은 무조건 앞에 거 중심이 앞에 거 중심 알겠니? 그러고 나면 누가 남았어 얘들아? 2가 남았잖아. 그렇지? 2가 남았으니까 얘가 바로 뭐란 얘기야? B집합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뭐가 남든 안 맞든 아무 차집합은 상관없어요. 차집합은 철저하게 앞에 거 중심이야. 내 거에서 나와 뒤에 거에 공통된 부분을 뺀 나머지가 누구냐? 그게 차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전혀 뭐 어려울 게 없어요. A가 아닌 게 뭐냐? 그 2번하고 3번이야. B가 아닌 게 뭐냐면은 1번하고 3번이야. 두 개 합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다 갖다 쓰면 얘는 1, 2, 3번이 되니까 전체 집합이 되겠구나. 이렇게 체크하면 너무 쉬워요. 알아들었지? 쭉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자, 선생님하고는 이제 익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볼게요.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고요. 얘는 소수고 얘는 홀수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A 하시고요. 이렇게 B, A, B,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 집합 하시면 됩니다. 소수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2, 3, 5, 7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뭐 1, 3, 5, 7, 9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항상 얘들아 얘부터 찾는 게 제일 편해. 알겠죠? 그럼 공통인 게 누가 있습니까? 3, 5, 7 있나요? 3, 5, 7 이렇게 그치? 그러면 3, 5, 7은 여기다가 이렇게 3, 5, 7 벤다이어그램 안에는 콤마를 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벤다이어그램 숫자를 쓸 때 3하고 5를 쓸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쓰고 나서 선생님 저는 3, 5를 썼는데요 라고 말하면 살짝 네가 봐도 애매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의도적으로 띄어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357이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A는 그러면 2만 남았네요. 순수한 B는 19 남았네요. 19 이렇게 됐지?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게 나머지가 되겠지. 그럼 1, 2, 3, 4 없고요. 5, 6 없고요. 7, 8, 9, 10 이렇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은 얘는 이제 합집합이 여집합이잖아. 합집합은 당연히 이제 뭐 얘네들이니까 얘네들 4, 6, 8, 10이 답이 되겠지. 그 다음에 교집합과 여집합은 뭘로 바꿀 수가 있다고? 여집합 없는 쪽에서 여집합 있는 쪽을 빼면 된다고. 그러면 나는 순수한 누구를 찾는 거야? 순수한 A를 찾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2번이 2가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집합이 없는 쪽에서 여집합이 있는 쪽을 빼는 거니까 얘는 B차 A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꿔서 보는 게 좀 훨씬 편하죠.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순수한 B를 찾는 거니까 얘는 19가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A에서 B 여집합을 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A에서 B 여집합을 뺀다는 얘기는 A는 이만큼 있어. 2, 3, 5, 7.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좀 하시는 게 편하냐면 이제 어쨌든 쌤이 가르쳐 보니까 그래. 자, 여기가 이제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이야. 알아듣겠니? 그럼 A는 몇 번 영역이라고 얘들아? 1번하고 2번 영역이에요. B가 아닌 거는 뭡니까? B가 아닌 거는 1번하고 몇 번 영역입니까? 4번 영역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빼기라는 건 철저하게 앞에 거 중심에서 내 거에서 뒤에 거하고 공유하고 있는 거를 뺀 나머지가 누구냐 이거 찾는 거라고. 알아듣겠어? 그럼 당연히 2번 영역이니까 답은 그냥 3, 5, 7 해버리면 뭐 하겠어요?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A에서 막 2, 3, 5, 7에서 또 막 B가 아닌 거를 또 막 구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뭔지 자꾸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이렇게. 알아듣겠어?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 영역에 있는 거를 지금 나에게 물어보고 있는지 먼저 체크하고 걔만 딱 갖다가 쓰시면은 훨씬 정확하고 빠릅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차집합이라는 거는 순수하게 누구 중심이야? 앞에 중심이야.
내 거에서 뒤에 거하고 공유하고 있는 부분을 빼겠다. 뺀 나머지가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410번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와 B 합집합이 이렇게 생겼어요. 집합 A와 서로소인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고요. 자, N은 자연수예요. 자연수가 들어간다는 얘기 알겠니? 근데 A와 B가 합쳤을 때 뭐만 얘들아 살아남았어? 자연수만 살아남았지? 그러면 당연히 A는 6의 여기가 자연수가 옴으로써 6의 약수를 말하겠지. 그러니까 A라는 친구는 누가 되겠어? 1, 2, 3, 6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A와 B 합집합이 이렇다라고 했어요. 합집합이 이렇다. 그럼 A가 이건데 A와 B를 합했더니 얘는 뭐가 됐냐면 1부터 해서 어디까지가 됐어? 9까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럼 집합 A하고 서로소인 집합 B라고 했잖아. 서로소가 뭐라고 얘들아? A하고 B가 전혀 섞이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1부터 9까지 중에서 1, 2, 3, 6을 뺀 나머지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또 뭐 다 구해가지고 좀 더 하려고 촌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 1부터 9까지 더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1부터 9까지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45가 되는 거 좀 알아놓으세요. 1부터 10까지가 55예요. 알겠지? 1부터 10까지가 55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1부터 9까지면 10만 빼면 되는 거니까 45에서 왜? B집합의 원소를 구하라 그러면은 뭐 다 구해야 되겠지 그때는. 근데 이렇게 합을 구하라든지 이렇게 특히 합을 구하라 그러면은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 여기에서 여기 있는 친구들 빼면 되겠죠. 이거 얼마죠? 12 빼면 되나요? 12 빼면 33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죠. 크게 해줄 만한 것들은 사실은 뭐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한번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이 그 대신 좀 발전 문제 풀어줄 테니까 익히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A는 1, 3, 4, 5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B는 1, 4, 5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합 X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라고 했네요.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진짜 강조하는데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이게 뭔 소리냐면 A와 X의 교집합이 1, 3이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A와 X의 교집합이 1, 3이니까 아 X 안에 2하고 3이 들어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 당연히. 근데 이 생각만 하면 안 된다고. A와 B의 교집합이 잘 들어. 이거 꼭 A와 B의 교집합이 1, 3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A 거 중에서 1과 3은 X하고 뭐하지만 공유하지만 4하고 5는 X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얘는 아 X에 1, 3이 있겠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나머지인 4, 5는 X에 들어오면은 안 된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아들으셨죠? 그 다음에 B하고 X하고의 합집합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B하고 X하고 합집합이라는 거는 B 거 다 끌어오고 X 것도 다 끌어온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지? B가 1, 4, 5야. 그러면 1, 4, 5 1, 4, 5가 아닌 나머지 누구 있습니까? 2, 3, 6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야? X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아듣겠어? 그러면은 X라는 친구는 여기 1, 3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1, 3은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 2, 3, 6은 2, 3, 6 반드시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1, 4, 5는 가지고 있어도 되고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거 정확히 말하면. 이해돼요? 그런데 1은 이미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4, 5는 절대 가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X는 이만큼의 원소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스스로 완벽하게 이해될 때까지 몇 번이고 복습하시고요. 생각보다 처음에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들을 명확하게 딱 잡아야 돼. 전혀 헷갈리지 않게. 다 더하시면은, 여기 이제 뭐 쌤이 3은 두 번 썼네요. 한 번만 이렇게 쓴다면은, 6이고 6이니까 1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보면요. A집합이 이렇습니다. B집합이 이렇습니다. A와 B의 교집합이 뭐라는 얘기야? 1, 2다. 이런 얘기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교집합이 1, 2라는 얘기는 1, 2라는 친구는 A에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B에도 당연히 있어야 돼.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런데 지금 A에는 2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가 이제 2가 된다 라고 해서 여기서 A 값이 몇 개가 나오겠어? 2개가 나오겠지. 그럼 그 A 값 2개를 각각 집어넣어서 그때 A하고 B를 체크인을 하셔가지고 B에도 1, 2가 나오는 그러한 상황을 뭐 해야 되겠어? 찾으면 되겠지. 뭐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니까 자, A 교집합이 얘가 이제 1,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한 얘가 반드시 2가 돼야 되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나 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A집합은 이렇게 되고 B집합은 이렇게 되니까 A, B의 교집합이 1, 2라는 거를 뭐 하겠다는 거야? 만족시키겠다라는 거야. 그럼 B집합 D가 오케이 통과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A가 2라고 하면 B집합이 이렇게 되면서 A와 B의 교집합이 2가 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너는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읽어볼게요. 이런 문제들은 지금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쌤이 볼 때는 뭐 충분히 잘 풀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316번 한번 볼게요. A집합이 지금 요렇게 나왔고요. B집합이 요렇게 나와 있고요. A에서 B를 뺐을 때가 마이너스 2라고 1이다 이 말이 알겠어? A차 B는 우리가 뭐라고 인식하자고? 순수한 A야. 순수한 A. 그러니까 A에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 그렇고 1도 그렇고 얘네들은 무조건 A에만 있어야 돼. 근데 마이너스 1이 없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요. 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두 번째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뭐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넘어가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때 이제 여기 있는 친구, 여기를 다 이제 뭐 하는 거야? 계산해 봐야 되겠지. 그래서 B에서 마이너스 1이나 1이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2a제곱 빼기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넘어가면 a 값은 0이 되겠죠. a 값이 0이 된다면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여기서 벌써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아 너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킹을 조금 해주셔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2차 방정식이고요. 0을 만드는 x값, 즉 근을 갖는 게 a집합입니다. 그러면 얘는 x-5하고 x-5하고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제 5하고 마이너스 2가 a집합인데 a차 b가 5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얘기는 여기는 5는 순수한 A 거야. 그치?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는 뭐 하는 거야? A, B가 교집합 공유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는 이거에 뭐가 돼야 되겠어? 근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하시고. 알겠어?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B 뭐 하면 되겠어?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다. 맞지? 근데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이거 A값 구할 필요 없이 이거의 근 하나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한쪽이 x 플러스 2가 되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 그치? 그러면은 이거 체크해가지고 당연히 얘는 x 더하기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뭔 말인지 알아듣지? 그러면 여기서 B에서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뭐가 나옵니까? 3이 B의 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A에서는 5하고 마이너스 2고 B에서는 마이너스 2하고 3이니까 합집합이라는 거는
자, 5. 그 다음에 두 번, 뭐, 여러 번 있는 건 한 번만 써주려고 약속했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합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뭐 이거 가지고 집어넣어서 이제 구하는 거는 약간 이제 그냥 계산적으로 진짜 문제를 푸는 거고, 얘가 항상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근 두 개가 있을 거야. 그치? 근 두 개가 있을 것이고, 이게 두 근의 곱이잖아. 근데 근 하나가 마이너스 1하잖아. 그럼 대놓고 그냥 B라는 거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지. 두 근의 곱이 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씩만 더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계산 과정 간단하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서로소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 그냥. 알겠어?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하라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쓰라고. 여러분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도 되잖아. 안 그려도 돼. 머릿속에 그냥 딱 1, 2, 3, 4번에 딱 떠.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그냥 갖다 쓸 수 있어. 그렇게 되려면 지금 뭐 하라고? 그려가지고 자꾸 연습해보라고. 그냥 쌤이 하는 대로 해. 쌤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간단하고 제일 편해. 다른 여러 강사들 뭐 이렇게 강의 들어봐도 쌤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간단하고 편해. 쌤은 약간 문제를 풀거나 그럴 때 약간 정확하게 푸는 것보다 좀 빠르고 편리하게 푸는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좀 수업 준비를 하고 이제 그래서 했기 때문에 자 봅시다. 그래서 얘는 A와 B의 교집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교집합은 여기서 지금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없는 거에 여집합이니까 당연히 뭐 전체 집합이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A에서 B를 뺀다. A가 1번이고 B가 2번이거든. 그래 안 그래? 분명히 여기서 차집합이라는 건 얘들아 우리가 일반적인 빼기하고 달라. 그냥 내 거에서 나와 뒤에가 공유하고 있는 것만 빼고 나머지가 누구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1에서 2 빼서 그러면 뺄 거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1이고 1은 A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거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A에서 B 빼봐서 어차피 A 그대로 남으니까. 그치? 여집합 나오고 조금 이렇게 막 교집합, 합집합 막 섞여 나오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진다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게 진짜 더 탁월해. 이게 단순할 때는 뭐 그렇지만. 그러니까 얘는 A가 아닌 거, A가 아닌 건 2번하고 3번이고요. B가 아닌 거는 1번하고 3번이다. 뺐어. 그러면 3번 빼는 거네, 이렇게. 그러니까 2번만 남네요. 2번은 누구냐? B집합이다. 전혀 고민할 게 없어, 이런 거 가지고. 영역으로 해버리면은. 알아들었어요? A와 A는 1번이잖아. B차 A는 2번이잖아. 그래, 안 그래? 1번과 2번은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서로소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A는 1번이고 B가 2번입니다. 그렇죠? 이걸 합하면 1번이 되느냐? 당연히 아니니까 5번이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419번 하나만 좀 풀어줄게니까 나머지 2번 문제 뭐 똑같은 비슷한 뭐 결의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이렇게 부등식 문제들이 잘 나옵니다. 왜? 학생들이 제일 꺼려하는 게 뭐야? 사실 부등식이 조금 불편해. 사실은 편하지는 않아. 방정식보다는 부등식이 어쨌든 간에 조금 이퀄 붙이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잘 나와요. 그러면 얘는 뭐 x 플러스 n, x 마이너스 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때 n은 자연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큰 작작이 될 거니까 x라는 거는 마이너스 n보다는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요. 얘 음수니까. 그쵸? 그 다음에 x라는 거는 큰 거보다는 이렇게 큰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이거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x 하시고요.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5하고 마이너스 5잖아. 그래 안 그래? 5하고 마이너스 5인데 1 더할 거잖아. 그치? 넘겨주면서 알아듣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 6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A와 B의 교집합이 뭐가 돼야 된다고? 공집합이 돼야 되는 자연수 n을 뭘 구하라고? 최소값이 누가 되냐? 그 얘기야. 그치?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얘들아 마이너스 n하고 n이니까 딱 데칼코마니에 정확하게 n이 만약에 3이면 마3이 될 것이고 n이 5면은 마5가 되겠지. 그치? 맞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친구하고 공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섞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n이 뭐가 되면 되겠어? 두 개 중에서 절대값이 더 큰 거 6보다는 뭐야 되겠어?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즉 n이 6이면은 얘는 6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얘는 6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공통 부분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n의 최소값은 6이 정답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자꾸 이런 식의 풀이법으로 좀 풀려고 좀 하세요.
뭘 계속 쓰고 막 이런 것도 하나 하려고 막 이렇게 좀 이러지 좀 마, 이러지 좀. 이건 뭐 암산 되잖아, 그냥 이렇게 하면. 그치? 자꾸 이렇게 단순하게 좀 쓰려고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B가 크고 A가 작은 애잖아, 그치? 그러니까 합한 거는 당연히 큰 애가 돼야 될 것이고요. 공통인 부분은 당연히 작은 애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작은 애에서 큰 애를 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공집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 같은 거 할 때는 이제는 그냥 뭐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걸로 하라고, 넘버로, 알겠지? B가 아닌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그쵸? A가 아닌 거는 2번하고 3번이 됩니다. 자, 빼니까 3이 있으니까 이거 다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공집합이 되겠구나. 뭐 너무 간단하게 우리가 풀 수 있죠. 그쵸? 얘 같은 경우는 A와 B의 교집합이잖아. 그래, 안 그래? A와 B의 교집합은 A집합이거든? 맞지? 그럼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당연히 같겠어? 당연히 다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좀 볼게요. 422번. 선생님, 이것도 똑같은 문제니까 선생님 한 문제만 좀 풀이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다음 그림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두 집합 A가 이렇게 생겼고요. B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A하고 B를 합한 게 A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얘들아, 합한 게 무엇이면 그게 큰 집합이야. 그럼 그게 아닌 거, 즉 여기서는 B가 A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A에다가 큰 집합에다가 작은 게 들어오더라도 변화가 없는 거야, 그냥. 이미 내가 너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듣겠지? 그래서 합집합이 A라는 거는, B집합이라는 거는 A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구나, 이거를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B가 이겁니다. 얘가 이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얘기잖아. 얘가 B, 이렇게. 얘가 A,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1입니다. 여기는 A 빼기 3이에요. 둘 다 이퀄이 없으니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럼 넘어가면 여기서 A라는 친구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가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는 5마 A네요. 5마 A고 얘는 뭡니까? 5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퀄이 없고 얘가 이퀄이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이렇게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퀄이 가능하지 않을 때가 언제죠? 작은 거가 막혀 있고 큰 쪽이 뚫려 있을 때는 이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작은 거가 막혀 있고 큰 것이 뚫려 있을 때만 이퀄이 못 들어가. 그것이 아닌 나머지 세 가지 경우, 총 작은 거하고 큰 거에 막혀 있고 뚫려 있고의 관계는 네 가지가 있겠지. 작은 거가 막히고 뚫리고 큰 거가 막히고 뚫리고니까 2 곱하기 2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는 거야. 둘 다 뚫렸다, 둘 다 막혔다. 작은 게 막히고 큰 게 뚫렸다. 작은 게 뚫리고 큰 게 막혔다. 알겠어? 이 네 가지 중에서 이퀄이 못 들어가는 경우는 작은 게 막히고, 작은 게 막혔다는 얘기는 작은 애는 내 거라고 하는 거야. 근데 큰 애가 뚫린 거는 큰 애는 내 거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가 만약에 같아진다면, 같은 딱 위치에 있다면, 같은 위치에 있는 그 값을 작은 거는 내 거라고 하는데, 큰 거는 내 거라고 안 하니, 당연히 큰 게 작은 거를 포함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은 것이 막혀 있고 큰 것이 뚫려 있는 경우만 이퀄이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퀄이 다 들어간다. 이거 하나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정리해 놓으시면 부등식 문제 풀 때 조금 자유로워요. 그래서 작은 거를 봤을 때 이퀄이 있냐 없냐를 먼저 체크하는 거지. 알겠어? 있어? 그러면 이제 큰 거니까 하는 거야. 큰 것도 있어? 오케이, 그럼 이퀄 들어갈 수 있고, 큰 거는 없어? 그럼 이퀄 들어가면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넘어가면 이제 A가 0, A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한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알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실수하지 않아요. 5문제를 푸는데 어떨 때는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하나, 두 개가 틀린다. 그거는 아직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뭐라 생각해? 틀리고 답지 보니까 맞아 이랬었지 하고 넘어가 버려. 그럼 항상 그 부분만 나오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진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등식 파트를 꼭 정확하게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부등식은 계속
계속 여러분이 고3까지 끌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애고, 선생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문제를 냅니다. 알겠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입니다. 둘 다 이퀄이 있죠? 둘 다 이퀄이 있으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큰 거 빼기 작은 거 플러스 1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5개가 내가 찾는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A집합이 이렇게 생겼고요. B집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말이야. 여기서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는 무슨 말일까? 당연히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들은 몇 개 될 수 있느냐 그 얘기야. 몇 개 될 수 있느냐 집합의 개수 구하라는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야. 무슨 문제라고? 경우의 수 문제. 그러면 얘는 뭐와 똑같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집합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에 관심 가지면 돼? 반드시 들어오거나 반드시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것. 즉 자기의 어떤 주관이 없는 애들이 몇 명인지만 체크를 하면 되고, 걔네를 제외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들 왔다 갔다 하면서 개수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렇게 관심 가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차 B야. A차 B라는 거는 4, 5, 6줄이니까 얘네 이렇게 빼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얘네하고 X하고 합했더니 X가 나왔대.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 1, 2, 3은 이미 X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미 있으니까 1, 2, 3이 새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X가 바뀔 일이 없는 거야. 합하더라도.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1, 2, 3은 반드시 X의 원소가 되어야 해. 즉 1, 2, 3은 선택권이 없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알아듣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하고 X의 교집합이 바로 X다 이런 얘기거든. 이 말 무슨 얘기죠? X는 A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애를 가지고 이제 X가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 있는 이제 1, 2, 3 얘네들은 선택권이 없는 친구들이 돼버리니까, 선택권이 있는 친구가 몇 명입니까? 3명이죠. 그 3명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의 X의 종류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X는 몇 개냐? 2의 세제곱해서 8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자유로운 애들이 몇 명인지를 체크해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일단은 전체가 12개입니다. 12개. 자, A집합이 이렇게 생겼고요. B집합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했네요. A하고 X의 합집합이 X라는 거는 A에 있는 게 모두 다 X에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12개에서 총 12개에서 2개는 뭐란 얘기야? 그치, 빼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 다음에 B에서 A를 뺐습니다. B에서 A를 빼면 이렇게 되고요. 3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3개는 이제 얘는 뭐냐면 3하고 5하고 7이라는 얘기거든. 그치? 이거하고 X의 교집합이 5, 7이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자유롭지 못한 애들이 몇 명이란 얘기야? 2명이 아니고 3명이란 얘기예요. 왜? 5, 7은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3은 반드시 들어오지 않아야 되고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쵸? 이걸 보고 5, 7은 X의 부분집합이구나 라는 것만까지만 이해하신 거는 정확하게 이해 못한 거야. 항상 이런 식의 표현은 교집합인 애들은 반드시 들어오고 아닌 애들은 못 들어오고 이제 그 얘기야. 알겠지? 결론적으로 3개가 더 뭐한 거니 얘들아? 자유롭지 못한 애들이지. 결론적으로 자유로운 애들은 7명이 됩니다. 그래서 2에 7제곱 해가지고 128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 A가 1, 2, 3, 4, 5에 대해서 A의 부분집합 X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1, 2, 3, 4를 만족한다 이 얘기야. 그러면 1, 2, 3하고 X하고를 더했더니 합했더니 1, 2, 3, 4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X에서 이 4라는 친구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들어와야 되는 거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1, 2, 3은 어떻게 돼? 1, 2, 3은 어떻게 돼? 1, 2, 3은 들어와야 됩니까?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까?
1, 2, 3은. 다시 1, 2, 3하고 x하고를 합했더니 1, 2, 3, 4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x는 4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겠지. 4는 반드시 1, 2, 3은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돼. 즉 자유로운 애들이야. 그치? 그러면 누가 또 자유롭지 못하냐 라고 봤더니 자 합한 거에 누가 없어 얘들아? 5가 없지. 5가 여기 5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5라는 친구는 뭐란 얘기지?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이 얘기가 되겠지. 즉 4라는 친구는 반드시 x집합이 들어와야 되고 5라는 친구는 x하고 여기 합한 거에 없잖아. 합한 거에 없다는 얘기는 당연히 x집합에 5는 들어오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총 5개 중에서 2개가 제한사안이 걸렸잖아. 그렇지? 자유로운 애들은 3명이니까 몇 개가 되겠냐? 8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합 A가 1, 2, 3, 4, 5입니다. 3, 4하고 X하고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야.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는 3, 4 중 적어도 하나는 X에 있어야 돼. 이런 얘기가 되겠지.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에서 그것이 아닌 것들로만 만든 부분집합을 빼면 적어도 하나는 들어와 있겠구나 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전체 2의 5집합이니까 32개입니다. 3과 4가 아닌 거는 1, 2, 5가 되겠지. 그치? 즉, 이 3개로 만든 부분집합을 뺀다면 나머지에는 3과 4가 적어도 하나는 X에 들어와 있을 거야 라고 보면 되겠네요. 답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24개가 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부분집합의 개수 계산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체크를 하시면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따라와 주면 되는 것들이야. 자, 쌤이 여기도 하나만, 하나, 일단 봅시다. 428번.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의 두 부분 집합 A 집합이 있고요. B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A에서 B를 뺐어요. A에서 B를 뺀 거는 순수한 A 찾는 거니까 순수한 A는 1, 2가 되겠네요. 1, 2. 그 다음에 B에서 A를 뺐으니까 순수한 B 찾기니까 5, 6이 되겠죠. 5, 6. 자, 이거하고 X의 합집합과 이거하고 X의 합집합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여기에는 5, 6이 있어 없어? 일단은 모르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X가 여기 있는 5, 6을 갖다가 당연히 뭐 해야 돼? 가지고 있어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 X에 만약에 5, 6이 없으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질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당연히. 그러면 여기 있는 X는 또 여기 있는 1, 2를 당연히 뭐 해야 돼? 가져야 되겠지. 그래야 여기는 지금 1, 2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1, 2가 반드시 있는 상황이잖아. 얘가 1, 2를 가지고 있어야 같아진다 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얘기는 1, 2, 5, 6을 X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선택권이 제한된 친구들이 4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가 6개인데 4명이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2명만 자유로운 상황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X의 부분집합은 4개가 답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1번, 2번 문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헷갈려요. 생각을 해봐. 좌변과 우변이 같아. 근데 좌변에만 있다라고 구해지는 게 있어. 그러면 당연히 우변에도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같을 거 아니야. 좀만 생각해보면 단순해요. 우변에만 있다라고 공표 이렇게 나오는 거가 좌변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럼 같아지려면 당연히 우변에 있는 거를 좌변도 뭐 해야 돼? 가지고 있어야 같아질 수가 있겠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부터 10까지 10개의 일단은 원소들이 있습니다. A가 이렇고 B가 이렇습니다.
A하고 C가 합친 거와 A와 C가 합친 거와 B하고 C가 합친 게 같아야 돼. 알겠니? A하고 C가 합친 게 B하고 C가 합친 게 같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순수한 A를 한번 찾아볼게. 순수한 A는 뭐가 되겠어? 1, 3, 5 빼면은 2, 4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순수한 A는 2하고 4예요. 맞죠? 순수한 B를 한번 찾아볼게요. 순수한 B는 B에서 이제 A를 빼는 거니까 1 빼고요, 2, 3 빼고요, 5 빼니까 7구입니다.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에는 A하고 C의 합집합이잖아. 그래 안 그래? C는 나는 누군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순수한 A에 해당하는 2하고 4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얘는. 근데 여기는 2, 4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얘가 순수한 A니까. 맞아요? 순수한 A니까 B는 절대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C가 여기 있는 2, 4를 반드시 뭐 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같아지겠지. 순수한 B는 7하고 9입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7하고 9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몰라. 그런데 같아지려면 결국에는 A는 7, 9를 못 가지니까 여기 있는 C가 뭐 해야 돼? 7하고 9를 반드시 가져야 되겠지. 그래야 같아질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2, 4, 7, 9라는 4개의 원소는 C가 반드시 가져야만이 이러한 같다라는 조건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만족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원소가 10개인데 4개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6개가 자유로우니까 2의 6제곱 64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문제는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당연히 급선무고요. 혹시라도 조금 뭔가 이렇게 아리까리하면 알쏭달쏭하면 순수한 아이들 좀만 생각을 해봐. 좌변에만 있는 애들이 있어. 좌변에만. 그리고 우변에만 있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게 같아지려면 새로 들어온 뉴페이스가 우변에 있는 뉴페이스는 좌변에만 있는 거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 좌변에 있는 뉴페이스는 우변에만 있는 거를 반드시 가져야 두 개의 결과물이 같아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순수한 A 몇 개 있어? 순수한 B 몇 개 있어? 이 얘기야. 얘네들은 새로 등장한 C라는 집합이 반드시 가져야만이 좌변 우변이 같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이렇게 정리가 딱 됐으면 이제 실제 문제 풀 때는 뭘 푸는 거야? 이것만 구하면 되겠지. 아, 결론적으로 C라는 거는 순수한 친구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순수한 친구들이 몇 개인지만 파악해서 전체에서 그거를 뺀 나머지 원소를 2의 지수로 갖다 놓으시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자, 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8번입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 두 부분 집합이 있는데 A가 이렇고요. B는 거기다가 루트를 씌운 거야.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라는 얘가 포인트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A, B, C, D는 당연히 자연수고 여기는 루트 A, 루트 B, 루트 C, 루트 D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되겠지. 왜?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두 부분 집합, 그러니까 A도 B도 자연수만을 원소로 갖는 애들이야. 그러면은 루트 씌운 애들도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A, B, C, D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제곱수들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제곱수일 때 루트를 씌워도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자연수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알아듣겠어요? 자, 그러면 뭐 4하고 9입니다. 그쵸? 아니 A하고 B가 13이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은 뭐 A, B 제곱수 두 개를 더해서 13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그냥 이렇게 B가 A보다 크다고 가정을 한번 해주면 A는 4가 되면 되고요. B는 9가 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4가 될 것이고 너는 9가 될 것이고 그러면 너는 2가 될 것이고 너는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고 난데 A와 B의 교집합이 공통 부분이 A, B래. 즉 4하고 9란다 얘들아. 그럼 여기도 4, 9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C가 D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C가 얘가 9가 돼야 되니까 81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루트 씌워서 9로 딱 이렇게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6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루트 씌워가지고 뭘로 나와야 돼? 4로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4구하고 여기 있는 4구 이렇게 교집합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81에서 16을 뺐습니다. 얼마입니까? 65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약간 응용문제식으로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는 말 때문에 루트 씌웠네. 결론적으로 A, B, C, D는 무조건 제곱수들만 가능하겠네.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자, A 집합은 이렇게 원소가 4개가 있고요. B는 이렇게 8개가 있네요. 가족권은 뭐냐면 P하고 A의 교집합이 2개다 이런 얘기다. 그치? 교집합이 2개란 얘기는 무슨 얘기죠? 2개는 P의 원소가 되고 2개는 P의 원소가 안 된다 그 뜻이야. 반드시. 그쵸? 반드시야. 그러니까 2개는 되고 2개는 반드시 안 된다. P에서 B집합을 뺐더니 공집합이란 얘기는 P는 B집합 안에서 원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P의 모든 원소의 합은 28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갑자기 원소의 합이라는 조건을 나에게 줬거든. 그치? 그러면 P집합이 맥스가 될 때는 뭐가 되겠어? B집합 전체를 더하는 거에서 A 거 2개를 빼는 그런 상황이가 사실 맥스가 될 수가 있겠지. 맞죠? 그래서 B집합의 합을 나눌 줄 알고 싶어. B집합의 합. 이거 전체 합이 얼마인지 이 얘기야. 전체 합은 또 1부터 8까지 더하는 촌수로 행동하지 말고 쌤이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짝꿍 지어주면 9가 몇 개 있습니까? 9가 4개 있죠. 그럼 9, 4, 36 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어떤 자연수들은 항상 이런 특징이 이렇게 있으니까 또 다 더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그러면 36이야. 28이래. 그러면은 얼마가 빠져야 28이 되느냐 이 얘기거든. 그럼 당연히 얼마가 빠져야 됩니까? 8이 빠져야 되겠지. 8이 빠져야 돼. 그치? 그런데 A집합에서 무조건 몇 개가 빠져야 되나? 2개가 빠지거든? 2개가 빠지지? 그런데 A집합에서 가장 큰 거 2개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얼마밖에 안 빠져? 7밖에 안 빠져. 그러면 결론은 무슨 말이지? A집합에서 2개가 빠지고 A집합 아닌 거에서 어쨌든 1개든 2개든 또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무조건 우리는 8을 빼야 되는 거야. 그래야 문제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A집합에서 1, 2가 빠진다고 한번 해볼게 내가. 1, 2가. 알겠지? 그럼 얼마 빠졌습니까? 3 빠졌죠. 그러면은 B집합에서 뭐 빠지면 되겠어? 5가 빠지면 되겠지. 즉 1, 2, 5가 빠지면 정확하게 8이 빠졌고 그러면 여기 있는 3, 4는 여기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조건도 당연히 만족을 시키고 이 조건도 만족을 시키고 이 조건도 만족을 시키는 답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만약에 1, 3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잖아. 그치? 1, 3이 빠지면 얼마가 빠진 거예요? 4가 빠진 거죠. 그럼 얼마가 더 빠져야 돼? 4가 더 빠져야 되겠지. 정확히 8이 빠져야 되니까. 8 빠지면 아픈데. 그래서 8이 빠져야 되니까. 그럼 4가 여기서 얘가 또 빠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 조건이 안 맞잖아. 가조건이 안 맞잖아. 알아듣겠지? 그럼 만약에 2라고 얘가 빠진다 그러면은 5 빠졌으니까 3 빠져야 되는 거고. 얘도 안 맞고. 2하고 3이면 5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또 3이 빠져야 되는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은 1, 2만 빠지고 5가 빠져야 되는 상황만 가능하다라는 알 수가 있어. 이해됐지? 만약에 3, 4가 빠진다 그러면 7 빠졌으니까 얘가 또 빠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여기 있는 3, 4 그 다음에 6, 7, 8 이것들을 모두 다 곱한 답을 우리가 구하시면 336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쌤이 왜 풀어보라고 했냐면 쌤이 이렇게 설명하잖아. 그러면은
그런가 보네. 별거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 근데 쌤이 이렇게 설명할 때 생각보다 니네가 막상 그 문제를 대하면 쉽지 않은 문제들이 앞에 있는 발전 문제들은 뭐 쉬운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쉽지 않은 것들도 많아. 그러니까 쌤이 이렇게 설명할 때 네 번째 이제 이야기를 좀 했고요. 네 번째 이야기 뭐였어? 합집합, 교집합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집합, 차집합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하고 관련된 이제 뭐 집합의 개수도 구해보고 또 어떤 영역에 대한 뭐 또 이런 거 했었어. 자, 이제 집합의 연산법칙이에요. 연산법칙이라는 거, 연산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뭘 말하는 거죠?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쵸? 자, 집합의 3대 연산법칙이라고 하는데, 교환법칙. 교환법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집합 너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차집합은 순수한 앞에 거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A차 B하고 B차 A가 절대 같을 수가 없다. 그러나 교집합이나 합집합 같은 경우는 A와 B의 공통된 부분이나 B와 A의 공통된 부분은 똑같은 이런 거니까 교집합은 교환법칙은 차집합만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결합법칙은 이거는 뭐 큰 의미 없어요. 사실은 우리 집합에서 알겠지? 뭐가 중요하냐? 이 분배법칙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쌤이 분배법칙 하기 전에 이것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2A 더하기 자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전개하냐? 2A 더하기 2B 이렇게 전개하는 거지. 근데 이걸 선생님이 플레임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원래 뭐가 빠졌죠? 곱하기 기호가 생략이 됐죠. 그쵸? 그래서 분배법칙이라는 거는 이 기호까지 같이 이렇게 분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2 곱하기 A 여기 있는 더하기가 여기 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B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기호 생략해서 2A 더하기 2B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자, 우리가 이제 중1 때 문자하고 숫자 사이에 있는 곱하기는 생략하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생략되고 이렇게 곱한 거야. 근데 이제 집합에서는 마찬가지야. 분배할 거기 때문에 얘를 생략할 수는 없어요. 결론은 뭐가 되냐면은 이거를 분배하라라고 하면 요만큼이 이렇게 곱해지고 여기 있는 애가 가운데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선생님이 방금 숫자 2x를 a에 곱하고 2x를 b에 곱한 거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항상 이렇게 되는 거는 쉬워요. 왜? 얘들아 전개가 쉽니? 인수분해가 쉽니? 지금은 뭐 다 뭐 할만하지만 처음 배울 때는 전개가 훨씬 쉬워요. 왜? 전개는 그냥 뭐 하면 되니까. 그냥 곱하면 되니까, 그치? 근데 인수분해가 처음 배울 때는 조금 인수분해 힘들어요. 왜? 공통인 거를 묶어내는 이 작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얘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보다 뭐가 더 많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럼 우리가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인수분해하고 똑같아. 공통으로 똑같이 있는 거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묶어내버리면 안에 있는 것만 B, 교, C만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알아듣겠죠?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런 것들은 크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선생님이 설명한 것만 정확하게 다 참 이해 좀 하시면 돼요. 자, 드모르간 법칙. 드모르간 법칙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은 집합에서 연산할 때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무조건 해결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차집합 할 때 배운 거 차집합을 뭘로 바꿨어?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바꿨지.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그거를 그냥 이거는 공식 용어는 아니 쌤이 쓰는 용어야. 차집합 변환 공식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 알겠지? 차집합을 변환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야. 차집합 변환 공식이야. 이거는 앞에 있는 거에 여집합이 안 붙고 뒤에 있는 거 여집합이 붙는다 그 얘기야. 두 번째가 뭐냐면 조금 전에 배운 분배 법칙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배우려고 하는 드모르간 법칙. 이게 집합의 3대 법칙이다.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돼. 나머지 뭐 흡수 법칙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세 가지만 알면은 집합 연산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풀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선생님이 차집합 변환 공식은 얘기했고요. 구교칙 좀 설명했어요. 자, 드모르간 법칙 봅시다. 드모르간 법칙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렇게 바깥에 있는 애, 이 여집합을 약간 분배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분배해줬어, 이렇게. 당연히 이 가운데 무언가 변화가 없으면 안 되겠지.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 어떤 변화가?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고요. 교집합은 뭘로 바뀌는 거야? 합집합으로 바뀐다, 이 얘기야. 왜 그런지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A, B, 전체 집합 1, 2, 3, 4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죠? 좌변 보겠습니다. 합집합은 뭐가 되겠지? 1, 2,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거의 여집합이죠?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 영역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A 여집합, A가 아닌 거니까 얘는 3하고 뭐가 되겠어? 4가 될 것이고요. B의 여집합은 2라고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그것들의 공통 부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번이 되겠어?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뭐하다? 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지. 알겠어?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여집합이 분배가 되면 합은 교로, 교는 합으로 바뀐다 라는 것만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런 뭐 문제들 풀어보시고요. 자, 문제로 갑시다. 자, U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고요. 세 부분 집합 PQ 얼이 있네요. P는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10까지가 될 것이고 얘는 10 이하의 소수니까 2, 3, 5, 7이 되겠지. 얼이라는 거는 10 이하의 홀수니까 뭐 1, 3, 5, 7, 9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거의 모든 원소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자, 항상 이렇게 여기 있는 애를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선생님이. 알겠지? 자, 집어넣어보면 얘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P 여의 여가 되겠지. P 여의 여면 당연히 뭘로 바뀝니까? P로 바뀌겠죠. P가 됩니다. 합치면 뭘로 바뀌어? 교집합으로 바뀌겠죠. 얘는 뭐가 되겠어? Q에 요렇게 바뀌겠다.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차집합 얼 요렇게 되겠죠. 자, 얘가 얘가 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 하면 되겠어? P 차 Q로 바꿀 수가 있겠지. 교집합, 여집합은 차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P 집합에서 Q 집합을 빼고 거기에서 얼 집합을 빼라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P 집합이라는 건 1부터 10까지입니다. 자, 1, 2, 10이고요. Q 빼라고 했으니까 Q는 2, 3, 5, 7 빼란 얘기지. 그 다음에 얼 빼란 얘기니까 홀수들 빼란 얘기니까 얘만 빠지면 되겠네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정답은 이게 내가 찾는 정답이 되고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뭐 이거 다 짝수들 칸수 똑같으면은 14가 2개 해서 28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얘를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드모르간 법칙이야. 맞죠? 여집합을 이렇게 집어넣어주거나 끄집어내거나 알겠니? 그리고 교하고 열을 이렇게 바꾼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차집합 변환 공식입니다. 알겠지? 자, 434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4 같은 문제도 실제 여러분이 지금 풀라고 하면 신경은 조금 쓰여요. 이거는 공부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어쨌든 조금 신경을 쓰여요. 자, 전체 집합이 7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고요. 그거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B는 A의 부분집합이고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쵸? 일단 B는 A의 부분집합이고 C는 잘 모르겠어. 그치? 내가 항상 이제 이런 문제 풀 때는 뭐 약간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는 게 편하니까 일단은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B예요. A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A가 이게 A입니다. 그쵸? C는 어떻게 있어야 될까? C는 뭐 여기만 있을지 여기만 있을지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걸쳐서 있다고 이렇게 C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가 전체 집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있습니까? 자, A에서 B를 뺐더니 O가 됐어. A에서 B를 뺐다라는 거는 이제 도너츠죠, 도너츠. 그쵸? 근데 여기 있는 도너츠는 몇 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 얘들아, 지금? 두 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지?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O라는 거는 이 왼쪽 영역에 있을 수도 있고요, 오른쪽 영역에도 있을 수가 있다, 그치? 이렇게 두 가지로 뭔가 나눠진 것들은 여기 있는 케이스와 여기 있는 케이스를 당연히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쌤이 일단 O는 독특하니까 약간 이렇게 네모칸 척 칠게. 왜? 아직 뭐야? 확정 아니야.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다 그 얘기지. 그 다음에 B차 C. B차 C는 영역이 몇 개입니까? B차 C는 영역이 몇 개예요? 여기 보니까 B차 C는 B차 C 영역이 몇 개예요? 이거 하나지.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2는 여기에 반드시 뭐 하면 되는 거야? 들어오면 되지 뭐. 아니 미안합니다. 여기가 되겠죠. 그쵸? 여기 무조건 여기밖에 없잖아. 자, C차 A. C차 A가 4, 6이래. 그럼 C차 A 같은 경우도 이쪽 영역이잖아. 그치? 하나로 돼 있으니까 4하고 6도 부담 없이 이렇게 오면 됩니다. 이렇게. 됐니? 그러고 나면 A하고 C의 합집합이 1, 2, 3, 4, 5, 6이라고 했으니까 1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1 없어요 여기에. 2 자리 잡았고요. 3도 지금 없어요. 4 자리 잡았고 5도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자리 잡고 6도 자리 잡았지. 1, 3이 지금 자리 안 잡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1, 3은 얘들아 어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 1, 3은 A와 C 합집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미 이쪽 영역에는 못 들어와. 맞지? 이런 영역에도 당연히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이쪽에 들어오려면은 A에서 B를 뺀 거에 1, 3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못 들어온다고 이쪽. 그러니까는 이미 이렇게 뭔가 영역이 결정된 부분은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디 들어갈 수 있어?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 여기에 1, 3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지. 여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 그치? 나머지들은 결정이 딱 됐잖아. 여기에서 못 들어간다고. 거기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에 원소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야. 어쨌든 그러면은 5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자기 자리 잡았고 5만 상황에 따라서 왼쪽 부분이나 오른쪽 부분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면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뭐 굳이 말하면은 1, 2, 3, 4, 5, 6이고 7까지라고 했으니까 7은 그러면은 바깥쪽에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되겠지. 자, 이거 B가 아닌 거하고 C에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이거잖아. 그치? 일단은 B가 아닌 거부터 해볼게. B가 뭐야? 1, 2, 3이잖아. 1, 2, 3. 그치? 그럼 B가 아닌 거는 뭐가, 1, 2, 3이 아닌 거가 뭐가 되겠어? 4, 5, 6, 7이 되겠지. 그 다음에 C는 뭡니까? 1, 3, C는 1, 3, 4, 6이야. 자, 1, 3, 4, 6이고 상황 따라서 5가 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지. 맞죠? 합집합이니까 이것들을 그냥 다 합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은 1, 2만 빼놓고 3, 4 여기에 이미 5가 있으니까 이거 굳이 고민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맞죠? 어쨌든 간에 이게 합한 거야. 이만큼 다 되는 거야. 그리고 A집합은 1, 2, 3, 5잖아. 그래 안 그래? 1, 2, 3, 5니까 1, 2, 3, 5하고 이거하고의 교집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공통된 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누가 있겠습니까? 1이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2는 이쪽에 없으니까 이것들 합한 거잖아. 그치? 2는 없으니까 안 되고요. 3은 여기 있으니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도 어쨌든 간에 여기 있으니까 가능하고 이만큼만 내가 구하려는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의 합이니까 뭐가 답이 되는 거야? 9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이거 뭐니? 좌변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 같은 걸 증명하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나 좌변을 가지고 이렇게 우변처럼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좌변이 이렇게 있어. 우리가 사용할 법칙이 몇 가지 있다고 얘들아? 3가지 있다고. 뭐 있다고? 차집합 변환공식 있고 드모르간 있고 분배법칙 있어. 자, 첫 번째 여기 봐봐. 그 3개 중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사용할 수 있어? 드모르간 할 거 없잖아. 분배법칙 할 거 없잖아. 그치? 차집합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차집합을 바꿀 거야. 내가 뭘로 바꿔? 교집합과 이렇게 바꿀 거야. 알겠니? 그러면 A, 교, B, 교, C, 이렇게 되겠지. 자, 나는 어쨌든 이제 이쪽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꼴로 내가 일단 만들려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뭐 할 거야? 얘가 생겼잖아. 그렇지? 그래 당연히 드모르간 하겠고 해야 되고 생각하면 되겠네. 드모르간 하시면요. A교, B, 얘는 합으로 바뀌고요. 얘는 이렇게 바뀐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여기 있는 친구를 분배하면 되겠다. 그치? 분배하시면 자, A, 교, B, 합 A, 교, C,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 거니까 교하고 를 이용해서 뭘로 바꾸면 되겠어? 차로 바꾸면 되겠지. 차로 바꿔주면 얘는 A, 차, B, 합 A, 차, C. 그래서 우변에 있는 상태로 내가 뭐 할 수 있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몇 번 연습해보면 간단해요. 알겠어? 딱 3가지 중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다 보면은 되는 거야. 내 눈앞에 가장 먼저 차집합이 보이면 차집합 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전체적인 거에 뭔가 이렇게 여집합이 보이면 드모르간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A 교나 A 합이 있어서 분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분배하면 되는 거고, 눈에 보이는 순차적으로 쭉 해서 우변 체크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이건 연습이 조금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선생님이 말씀드린 3가지 법칙만 돌려가면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게 결과물이 A가 됐다. 이런 얘기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런 거에 굉장히 특화된 게 이겁니다. 영역으로 우리 따질 거야. A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얘가 4번 영역. 됐지? 자, 얘가 몇 번 영역입니까? 1번, 2번,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A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1번하고 2번이 되겠지. B가 아니니까, B가 2, 3이니까 1번하고 뭐가 되겠어? 4번이 되겠지. 그거를 합하니까 1, 2, 4예요. 1, 2, 4가 되겠다. 그래, 안 그래? 그것들의 얘하고 이거 교집합이잖아. 그치? 교집합하면 뭐가 됩니까? 1번하고 2번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1번, 2번하고 마지막 B는 몇 번이죠? 2번하고 3번이죠? 그거의 교집합이니까 당연히 몇 번이 되겠어? 2번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2번 영역이 바로 뭐라는 얘기야? A집합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A라 이런 얘기지. 즉 여기는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 이만큼이 A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여기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이렇게 영역으로 쭉 빨리빨리 쭉 계산해 주시면 고민할 것 없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체크하면 되는, 뭘 체크하면 되냐? 이런 상황이 옳은 것만 체크하면 되겠지. 그러면 A하고 B하고 공통은 당연히 작은 거가 돼야 되겠죠. 큰 게 작은 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A하고 B 합한다고 전체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죠. 전체가 될 수 있지만 바깥쪽에 뭔가도 있을 수 있으니까. A에서 B를 빼, 작은 큰 거를 빼면 공집합이 되는 4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A가 아닌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3번하고 4번이 되겠지. B는 뭐가 되겠어? 2번하고 3번이 되겠죠. 그거 합하면은 2, 3, 4, 2, 3, 4. 그치? 2, 3, 4니까 B가 된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없다. 뭐, 이렇게. 그래서 맞는 거는 몇 번?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체크하십니다. 이게 뭐 발전 문제라고 해서 뭐 더 다른 건 없고요. 유해 문제하고 뭐 합니까? 똑같아요. 영역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좀 암기가 되시면, 순수한 A가 1번, A교 B가 2번, 순수한 B가 3번, 그 다음에 바깥쪽 사이드가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천천히 한번 해볼까? 얘는 몇 번이야, 그러면? 얘는 순수한 A니까 1번 이렇게 되겠지. 얘는 A교 B야. 그럼 몇 번이 되겠어? 2번이 되겠죠. 그쵸? 1번하고 2번을 합했어. 그러면 1번, 2번 합한 결론적으로 뭐야? A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A에서 B를 뺐어. 그럼 얘는 뭐야? 순수한 A니까 1번이잖아. 그치? 1번이 아니란 얘기니까 2번, 3번, 4번이란 얘기죠. 여기는 합집합이니까 1번, 2번, 3번이란 얘기지. 그러면은 2, 3, 4하고 1, 2, 3의 교집합은 2번, 3번이 되겠다. 몇 번 된다고 얘들아? 2번, 3번. 2번, 3번은 누구지 얘들아? B란 얘기지. A하고 B의 공통 부분이 뭐가 됐어? A가 됐다 이런 얘기야. A와 B의 공통 부분이 A라는 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겠구나. A는 B의 이거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돼. 이해됐지? 그러니까 뭐 배를 그릴 것도 없어. 그냥 1, 2, 3, 4라는 것만 조금 머릿속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그거만 좀 연습하시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옳은 거 골라라 이 얘기네요. A가 작으니까 A에서 B를 빼면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지. 얘가 옳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이거는 여집합이 생기면 그쵸? 상황이 뒤바뀌어야 되겠죠. A하고 B의 교집합은 당연히 작은 거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요. A하고 B의 합집합에다가 A를 합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A, B 합집합은 B거든요. 그리고 A하고 B의 교집합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 A가 되니까 너도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얘는 A가 A 여집합 B거잖아.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드모르가 쓰면 좀 편해 이런 거. 그러니까 합집합의 여집합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합집합의 여집합은 바깥쪽에 있는 거야. 얘는 지금 이게 1번, 1번, 2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전체 1번, 2번, 3번이니까 그럼 얘는 3번을 막아. 3번 그래 안 그래? 3번하고 A는 몇 번이야? 1번이야. 1번하고 3번을 합했더니 1번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3번에 아무것도 뭐라는 얘기야?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근데 뭐 3번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죠. 너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무조건 이런 것들은 다 영역 표시해가지고 그걸로 따져주시면 잘 풀 수가 있다.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가 되냐 이런 얘기야. 그치? 이런 걸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 교집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교집합, 여집합 뭘로 바꿀 수가 있다고? 차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A 교 C에서 누구를 빼면 되는 거야? B를 뺀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A 교 C라는 거는 이만큼이 될 것이고 여기서 B를 빼라는 거는 B를 빼라는 게 아니야. 항상 차집합은 뭐야 얘들아? 내 거에서 나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공유되어 있는 부분을 빼라 그 얘기야. 차집합은 그렇게 처음 인식해야 돼. 그러니까 공유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그치? 그러니까 여기만 말하는 거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교 C에서 A교 C라는 거는 이제 여기하고 여기를 말하는 거고 A교 B교 C는 전체니까 여기 빼니까 니은번도 참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A에서 B를 뺐습니다. A에서 B를 빼면은 여기하고 여기를 말하겠지. C에서 B를 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를 말하겠지. 그래 안 그래? 두 개의 공통된 부분이니까 빨간색 파란색에 다 있는 여기가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